청아 씨의 사랑은 늘 미완성으로 끝납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길 때마다 그 사랑과 이루어질 수 없는 수십 가지 이유가 떠오릅니다. 설아 씨의 사랑 역시 쉽지 않습니다. 이별을 하면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주지만 매번 오래가지 못합니다. 청아 씨와 설아 씨가 겪는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 같지만 사실은 같은 원인에서 기인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조금만 건드려도 쉽게 다칩니다. 여린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 누구나 마음의 경호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경호실에서는 평소에 다양한 경호 작전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정신분석학에서는 이를 방어기제라고 부르죠. 방어기제는 두려움, 불쾌함, 욕구불만에 직면했을 때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자동적으로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타고난 기질, 내 부모가 쓰는 방어기제, 어려서 겪은 어려움의 종류에 따라 사람마다 선택하는 방어기제는 각자 다릅니다. 흔한 방어기제 중 하나가 합리화입니다. 합리화는 자책감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 그럴듯한 설명으로 나를 방어하는 행위입니다. 청아 씨처럼 호감이 가는 사람이 있지만 거절당하면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아서 혼자 먼저 정리하는 것도 합리화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어기제도 잘못 쓰거나 너무 오래 쓰면 인간관계 등 인생 전반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방어기제에도 마치 와인처럼 품질이 있습니다. 잘 익은 것도 있고 덜 익은 것도 있습니다. 잘 익은 방어기제 중 하나는 유머입니다. 유머를 방어기제로 활용하는 사람들은 갈등 상황을 유쾌하게 웃어넘길 수 있습니다. 승화 역시 건강한 방어기제 중 하나입니다. 금지된 욕망이나 충동을 사회가 용납하는 바람직한 쪽으로 바꾸어 표현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무의식적으로 인간의 몸 안을 들여다보는 것에 흥미가 있는 사람이 외과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성적 욕구나 공격적 욕구가 미술, 문학, 영화 등 예술로 승화하는 일도 마찬가지이죠. 그에 반해 아직 잘 익지 않은 미성숙한 방어기제도 있습니다. 1. 행동화. 행동화는 무의식의 욕구나 충동이 만족되지 않았을 때 그로 인해 생기는 스트레스와 갈등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욕구나 소망을 고스란히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화가 나면 욕을 하거나 폭력을 쓰는 경우 욕구 충족을 위해 암호하거나 잠자리를 하는 경우가 바로 행동화의 결과입니다. 2. 막강함. 막강함은 세상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감이 지나쳐서 자신의 능력이나 위치에 비해 넘치는 권위를 부리려 하죠. 사이비 종교의 교주나 희대의 사기꾼들은 바로 이런 막강함이 병적으로 나타나서 타인을 착취하고 조종하려 하는 것입니다. 막강함에는 자신의 약점과 한계를 감추기 위한 무의식적인 노력이 숨어 있죠. 3. 왜곡. 왜곡은 방어기제 중에서도 아주 심각한 종류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의 내적 욕구를 만족시키도록 외부 세계를 꾸미고 지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짝사랑하는 사람이 사실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개의 스토커들이 가진 심리기제가 이것입니다. 방어기제들은 내 마음을 덜 불편하게 하지만 그것이 굳어지면 마음의 진실을 가리게 되고 병리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정신분석의 개념을 이해하면 내가 어떤 본능적 욕구에 대해 어떤 방어기제를 어떻게 쓰는지 알 수 있죠. 내 태도와 성격에 묻어나오는 방어기제를 분석하고 이해함으로써 성숙한 방어기제를 건강한 쪽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이트 정신분석가이자 정신분석가를 수련하는 정도원 작가의 프로이트의 의자입니다. 누구나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마음의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문제를 알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하죠. 정신분석은 우리 마음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가진 불안, 우울 등 부정적인 감정까지 솔직하게 마주할 수 있는 렌즈가 되어줄 것입니다. 마음의 명의와 함께 내 무의식을 찾아가는 여행. 프로이트의 의자.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